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한국에선 당연히 한국의 내비게이션이 최적이겠죠.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선택은 티맵이었습니다. 4월 1일에는 티맵을 운영하는 티맵 모빌리티와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만나 세운 합작법인 우티가 공식 출범합니다. 우티는 택시, 대리운전, 주차 등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의 전격 협력 계획을 밝힌 오픈마켓 11번가. 올해 하반기에는 11번가에서 해외 상품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티맵 모빌리티와 11번가. 모두 국내 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의 핵심 자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SKT는 기존의 통신사업을 넘어 모빌리티와 이커머스, 융합 보안 등 다양한 미래 사업군에 적극 투자하며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을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요. KT, LG U+가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에선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SKT의 도전은 텔레콤이라는 사명이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SKT는 새로운 사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빅테크 기업으로 화려한 변신에 나선 SKT의 과거를 돌아보면 약 10년 주기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1984년 출범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공개 입찰을 통해 선경그룹에 인수되며 민영화됐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세계 최초로 2세대 이동통신 CDMA 상용화에 성공했고 5년 만에 가입자 수 1,000만 명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들어 SKT는 신세기 통신합병이라는 파격적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SKT는 레드오션 환경에서 역발상으로 신세기 통신을 인수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는데요. 이때 사상 초유의 이동통신 가입 대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SKT는 신세기 통신 인수 조건으로 당시 시장 점유율 57.9%를 50% 이하로 낮춰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가입을 유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는 굳건했습니다. 2011년 SKT는 다시 한번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이닉스 인수 주체로 나선 건데요. 당시 반도체 불황이 극심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SKT는 뚝심 있게 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고 글로벌 메모리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유한타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1년 말 21조 9천억 원이었던 SKT의 기업 가치는 하이닉스 인수 후 122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KTF를 인수하며 통신 사업에 집중한 KT는 같은 기간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7조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SKT가 통신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 성과를 냈기에 증권가에선 SKT의 2020년대 필살기인 빅테크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SKT는 빅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SKT 대표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SKT의 중간지주사 전환 작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SKT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해 투자회사를 중간지주사로 세우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층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동안 통신 부문에 가려졌던 신사업들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 구호뿐만 아니라 빠르고 적극적인 SKT의 행보에 국내외 테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